경찰 수사팀과 장윤기 부친의 유착 논란,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모두 묻힐 범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도요, 지금 검사가 지휘권을 갖는 게 맞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답니다. 광주 사건 보니까 검사가 모든 지휘권 갖는 게 맞다. 경찰청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찰은 권한을 모두 뺏는 게 맞다.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이 영원히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입니다.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 책의 제목대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는 국민의 입장, 역시 또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 폐지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주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법조인 출신이신데 법사위에 꼭 참여하셔갖고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조경현 위원장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오늘 야당에서 좀 우려를 전달해달라. 이 얘기에 좀 보안 수사권 야당이 살려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취지까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이 보안 수사권 폐지 국회 논의에 얼마나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사건인 건 분명합니다만 적어도 이번 사건이 만약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이런 건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요. 지금 검찰이 한껏 이 사안 자체를 보안 수사권 존치의 명분으로 삼는 것 일면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려면 그간 검찰이 맡았던 사건들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관예우 등등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상황에서 실제 기소를 쪼갠다거나 지인의 사건을 기소를 쪼개서 양형 조건을 변경시킨다는 거나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게 다 원인이 돼서 수사기소 분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권 논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사례에서의 어떤 교훈, 그러니까 경찰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사건이 암장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까라는 걸 가지고 생산적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면 범죄자의 피해 편에 서는 것이다. 이거는 선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민의힘에 가서 하신 말씀처럼 이러한 우려와 요구를 여야가 좀 다 받아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수사기소 분리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조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검사도 잘못한 거 있죠. 자,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잘못한다고 경찰의 수사권은 없을까요?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뭔가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티끌 하나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앞으로 그러면 이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면서 단 정치인은 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인들 수사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한테 이 법에 따라서 정치인은 수사 안 할 테니까 제발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을 가져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대안이 있어요? 지금 대안이 있나요? 대안 없잖아요. 그럼 경찰한테 이런 다 맡길 겁니까?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검찰 잘못하는 거 있죠. 경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견제하게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한쪽을 다 없애버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이 광주경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경찰이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이건 무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무유기이자 기만입니다. 경찰이 이토록 파렴치하게 제 식구를 감싸고 진실을 은폐했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 경찰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살인자의 편에 섰다. 한동훈 의원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 검찰의 조작 기소 운운할 때는 언제고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하고 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이 잘못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보안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폐지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대안이 있냐. 뭐 이런 거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논의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금 야당 원내대표한테 가가지고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은 충분하게 조금 수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사실은 청와대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법무부의 법무부가 줄곧 가졌던 입장은 보안 수사권을 단순하게 무조건 폐지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주장들이 사실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러한 목소리가 줄어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장기 사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게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큰 폐해가 있다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조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한동훈 의원처럼 막 너무 또 민주당이나 정부 또 너네가 다 잘못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조금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시죠. 진보 성향의 민변도 지금 변호사들, 회원 변호사 40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7명이 보안 수사권 존치해야 한다. 67%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보안 수사권은 검찰의 밥그릇이 아닙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다시 살피는 최소한의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마지막 브레이크입니다. 장용기 사건에서 보듯이 보안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놓친 수사, 한 번 외면한 진실, 한 번 묻힌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이고 오로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은 제2의 제3의 장용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